과연 AI는 사람의 손맛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AI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최소영 대표님, 미식의 세계를 정밀하게 해부하는 이용재 음식 평론가님, 기가 막힌 요리를 좀 개발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그 괴코노미야끼라고 정말 중요한 일 외에는 웬만한 걸 이제 AI가 좀 담당을 해주고 요리를 하는 셰프님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낼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된 거다. 브렌트 에커츠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거나 뭐 한 100년 전에 그런 유명한 몇몇 요리 전문가와 셰프와 이런 자료들을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가상의 AI 셰프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요 과정 중에 AI를 쓰면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라이브로 대화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내 장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보니까 얘가 어떤 분석을 내려주면 아 그럼 여기서는 이런 거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답변을 좀 참고를 해서 조금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죠. AI가 요리에 쓰인다고 하면 분자요리나 푸드 페어링 같은 고급스럽고 첨단적인 무언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AI가 제일 먼저 바꾸고 있는 건 우리의 일상 식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에 맞춘 식사,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쵸. 이 AI가 결국엔 가져오는 변화 중에 그 이제 키워드가 초개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거는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나의 연령에 맞게끔 어떤 1인 셰프를 고용을 하면 나에게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 주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걸 이제 AI에게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병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혹은 내가 먹는 것과 관련된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나는 이런 뭐 지병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너는 어떤 식단을 나에게 추천을 해주겠냐. 뭐 거기다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까지 주면 더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겠죠. 뭐 알러지나 뭐 이런 것들도 네, 그런 반영을 것도 해서. 가능하고요. 급식이나 네. 병원식처럼 굉장히 대량으로 또 표준적인 조리가 필요한 요리와 조리의 분야에서는 AI가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그 뭔가 건강이랄지 뭐 염도랄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병원식 같은 데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의 조건을 맞춰주는 데에 AI가 굉장히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개인 맞춤형 최적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라면은 이제 혈당 수치에 맞춰서 탄수화물 분자 구조를 딱 조절을 하고요. 고령자라면 저장 능력을 고려해서 3D 프린터로 식재료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는 관련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푸드테크 케이스 표준화라고 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푸드테크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D 프린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상도 했어요. 내가 이제 식판만 딱 갖다 대면 나의 맞춤형 식단으로 음식이 이렇게 프린팅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은 개인 맞춤형으로 식단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3D 프린터에는 또 표준화된 레시피가 들어가야 되니까 개인 맞춤형이면서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전문 영양사나 개인 요리사를 둘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리던 어떤 이 정교한 맞춤 식단 요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누구나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상향 평준화의 길로 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뭐 요즘 냉동식품 예전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예, 예전에는 그 냉동식품의 어떤 한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 이게 냉동식품이 이렇게 맛있나? 정말 너무 신선한 맛이 나니까. 네. 이게 음식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동식품의 발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최근에 그 모 기업에서 냉동 만두가 새로 나왔는데요.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 그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고 만두를 사는 그러한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잘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질감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 만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냉동식품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뭐 그런 선입견도 많았겠지만 정말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뭐 식재료만 놓고 봐도 우리가 먹는 새우는요, 사실 거의 100%가 잡아서 배에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생새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정도로 전반적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대가 와도 전혀 어색할 게 없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극심할 수도 있는 어떤 양분 이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급식이나 병원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표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AI가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인간의 경험이 좀 더 개인에게 특화된 그런 부분은 AI가 상당 부분 보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조리의 어떤 그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그 인간의 경험을, 그 직물적인 경험을 좀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AI가 훌륭하게 쓰일 것 같다. 이미 쓰이고 있고요. 그럼 약간 보편적으로 먹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뭐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올 거지만 네, 뭐 진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뭐 오마카세 같은 거 그렇죠. 요런 거는 AI가 보존해 주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AI가 이거를 전부 담당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 개념 설계 같은 면에서 AI가 상당히 도움을 줄 거다. 그리고 조리 시뮬레이션이랄지 또 담음새들을 우리가 그 조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 메뉴 개발 과정이 엄청난 시행착오예요. 막 100번씩, 200번씩 조리를 하고 또 담음새를 찾는 과정에서도 하고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을 AI가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담음새만 해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달라 그러면 미리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재료를 써서 해보고 버리는 그 과정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제 오마카세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고정 코스 요리를 AI가 설계했다라고 그래도 저는 재밌는데요? 그러고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오마카세를 힘들게 예약해서 갔는데 오늘은 AI가 설계했습니다. 이러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는 궁금해서 먹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했을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파이어니어가 이런 시도를 하고 나면 그걸 따라서 하는 다른 곳이 이렇게 또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난 한번 먹어봤으니까 하고 좀 약간 관심이 좀 줄지 않을까. 이것도 만족도가 높으면 야 이거 잘하네 이러고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밀키트로다가 샤오롱바오가 나와서 네. 밀키트로요? 네, 샤오롱바오는 사실은 이게 집에서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육수를 젤라틴화 시켜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정말 육즙이 나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짬뽕, 짜장면 이런 것도 이게 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 근데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가서 먹어도 맛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매번 못 가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 정도를 먹을 수 있으면은 뭐 이제는 그래서 이런 밀키트나 이런 걸로 먹는 게 냉동식품이 굉장히 좀 익숙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오마카세나 뭐 파인다이닝도 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드는데 어떠세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개념의 싸움이 있고 조리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들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밀키트가 있어도 내가 조리를 못하면 사실 맛이 없잖아요. 음식점에서도 음식점에서 밀키트도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밀키트를 맛없게 조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님? 네. 밀키트는 맛있죠? 밀키트 많이 드십니까? 네, 많이 먹죠. 잘하고 계시군요. 맛있게 되죠? 네.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가이디드 쿠킹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예. 완성은 인간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손이 완성하는 파인다이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AI가 쓰이고 최종적인 그 어떤 결과물은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또 인간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AI가 정말 아무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따를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딱 맞는 너에게 아주 개인화된 특별한 식단이야. 그래도 저는 난 치킨 먹고 싶은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네. 가능한 거죠. 내가 땡기는 걸 먹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식단 관리 경험이 없어요. 아, 안 합니다, 식단을. 안 하시는군요. 너무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해본다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닭가슴살만 새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음식 평론가랄지 주부 집단의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게 질기게 삶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맛있게 삶을 수 있는가 그런 것 레시피를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관리 아닌 관리하고 많이 했죠. 그럼 정말 식단을 따라가되 네. 최대한 맛있게. 네. 저는 이제 약간 좀 식단이 후행. 예를 들어 먹을 때 오늘 고기를 먹는다. 이거 황제 다이어트 아니야? 좋은 정답 맞네요. 포도를 먹는다? 이거 포도 다이어트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저탄고지. 약간 지방 먹을 때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약간 후행하는 이 식단. 식단 좀 하세요? 오늘은 진짜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건강하게 왜 마라탕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건강하게 마라탕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건강한 있나요? 마라탕. 그래서 고기를 안 시켜요. 고기를 넣지 말고. 네, 고기를 넣지 않고 야채만 엄청 넣어서 시키는 거예요. 샤브샤브를 네, 드시는군요. 그리고 건더기만 건져 먹는 방법으로 네, 그런 것도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AI가 이런 거 좀 감안을 해주나요?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단을 하더라도 내가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마라탕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욕망을 좀 거스르지 않고 그 건강하게 조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AI 도움으로 좀 찾아낼 수가 있죠. 저는 뭐 AI가 뭐 식단도 중요하지만 배달도 좀 골라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까지 몇 년간 시켰던 그 배달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그리고 이제 맨날 치킨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치킨이 땡겨. 그래서 딱 들어가면 AI가 너 오늘도 치킨 땡길걸? 딱. 근데 치킨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오늘은 이 브랜드 치킨이 땡길 거야. 근데 그러다가 놀랍게도 떡볶이 땡긴 날도 있어요. 그럼 그런 날 딱 AI가 오늘은 떡볶이 땡길걸? 이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근데 이거 제가 추천해주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뭔가를 추천해주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하려면 내가 골라야 돼. 그렇죠. 이거 불가능할까요? 근데 양방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흐름을 쫓아가는 추천. 그러니까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봤을 때, 자,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을 쭉 드셨으니까, 자, 치킨 중에서 오늘의 나의 감정과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치킨.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맨날 치킨만 먹었으니까 오늘은 마라탕. 그러면 마라탕의 옵션을 쭉 준다든지. 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 선택은 이 선택하는 재미 때문에 그런 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마라탕을 안 먹는데 낯선 추천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마라샹궈는 먹어. 이런 이 복잡한 그리고 저는 양념파입니다. 치킨을 먹을 때 양념파예요. 치킨 양념파시군요. 근데 최근에 정말 후라이드를 안 먹는데 네. 후라이드가 유명한 집이래요. 네. 그래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은 후라이드를 먹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것도 행간을 읽고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행간이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면은 추천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꼭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더라도 그런 이렇게 리미티드로 콜라보 나온 요상한 것들 사거든요. 그래서 배달 앱에서도 이 집에 치킨 어떤 브랜드의 신메뉴가 나왔다. 그러면은 도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약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의 어떤 특성이 좀 그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면 그 추천을 저는 되게 신뢰하고 따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먹고 싶은 마음 자체를 좀 기술적으로 제어하는 시대, 또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위나 마취 같은 비무한 치료제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GLP-1 호르몬. 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야, 너 지금 배부르지? 포만감이 느껴지지? 그만 먹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못 먹게 하는 건데, 야, 우리 뇌에 주는 일종의
도파민 파티를 입국컷 해버리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기 시작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많아요, 주변에. 네, 갑자기 살이 쪽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입맛이 네, 없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말 잘 드시는 분. 저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또 과학자분이 진짜 갑자기 뼈가 됐어요. 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이 GLP-1 호르몬이 우리가 딱 식사를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진짜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흉내내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을 좀 늦춰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한 포만감 때문에 배가 정말 찢어지게 먹고서 이제 멈추는 그런 상황. 예. 근데 요거를 이제 가짜 신호를 주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식욕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뭘 먹는지 그 먹는 게 더 중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쏙 빠진데 이렇게 근육까지 안 빠지게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꼭 뭐 식단에 계란을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데 이거를 이제 또 내가 매번 계란 먹기가 이제 물린다 하면은 또 AI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지금 나의 몸 상태는 어떻고 지금 이런 약물을 이제 내가 이제 처방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때 좀 내가 이 약의 효과를 뭐 부스트업을 시킨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단 어떻게 유지를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게 뭐 사실 배고픔이라는 신호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얻으라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너는 이미 배가 부르다. 일종의 어떤 가짜 배부름 같은 상황을 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시간을 맞춰놓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나한테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든 이 시간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또 음식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게 특히 요리 그런 파인다이닝이랄지 이런 요리들이 인간의 욕망의 가장 그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입국컷을 막 시켜버리면 아무리 그 셰프가 정말 뭐 좋은 음식을 만들고 막 스테이크를 마이야르반을 이렇게 해서 맛있게 굽고 막 이렇게 해도 아유 나는 약을 먹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러면 사실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만이라는 게 이제 WHO에서도 밝혔듯이 질환입니다, 질환. 그렇습니다. 네, 비만 자체가 뭐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병증 때문에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만을 정복하는 것 자체는 과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쩌면 이제 비만이 아닌 분들까지도 이 어떤 이런 약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더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나에게 적절한 어떤 음식량을 조절하고 뭐 식단을 하고 이런 것들에게 좀 AI가 좀 큰 도움을 준다면 네, 여러 가지 어떤 이 비만 치료제와 함께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어떨 때는 또 식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뇌 같기도 합니다. 저 이제 음식 평론가니까 음식에 호기심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호기심이 언제나 반갑진 않죠. 눈치가 없을 때도 있다고 할까요? 그럼 어쩌면 오히려 네. 약간 어떤 식욕을 조절함으로써 네.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양극단을 좀 더 잘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취재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음식에 그 간격을 많이 둡니다. 예를 들어서 파인다이닝 음식을 하루 저녁에 먹었다. 그러면 한 이틀, 사흘 동안은 정말 물에 밥 말아서 먹는 자, 그런 경험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칼로리도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오감을 자극하는 맛의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이제 그 감각들을 잘 달래는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비만 치료제와 이 모든 현실이 저는 뭐 엄청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양쪽의 베스트 오브 보스 월드 그런 얘기하죠. 양쪽의 그 좋은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거니까요. 그 최종 결정을 어떻게 잘 내릴까를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뭐 그냥 맛있는 거 혹은 그냥 건강하게만 먹어서 이제 뭐 계란 몇 개만 먹겠다 이렇게만 했다면
오히려 이제 AI를 사용해서 매일매일 다른 식사를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날은 되게 뭐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코스 요리 같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나에게 정말 맞춤으로 건강 식단을 또 한 일주일 또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냥 선택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식탁의 풍경이 좀 둘 중 하나로 갈릴 것 같아요. 기술로 욕망을 통제하면서 완벽하게 설계된 기능성 식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기술의 간섭을 거부하고 나는 본능적인 어떤 미식의 쾌락을 끝까지 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약으로 식욕을 끄고 AI로 영양을 맞추는 식탁이 과연 인류가 꿈꾸던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맛의 상실일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은 항상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가져갑니다. 타이밍을 재고 온도를 맞추고 재고를 파악하는 일들. 그 덕분에 셰프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집에선 요리를 실패할 이유도 줄어들었죠. 주방에 들어온 알고리즘. 여러분은 어떤 식사를 하실 건가요? 네, 유익한 이야기 전해주신 최소영 대표님과 이용재 평론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 놀라운 미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연애하고 계십니까? AI 시대의 대만추. 데이터가 점지해주는 만남. 연애가 약간 상처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사람한테 쓰는 에너지를 이제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AI 챗봇에 이제 가는 거죠. 최근에 손절사회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손절을 하는 게 청년 세대의 키워드인 거예요. AI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아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